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정근사들 간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20만원 이하 정도, 초반 뭐 이하 이런 부분들이 바닥일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신한증권의 이동건 연구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특색이 항상 이제 기공시된 그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공급 계약 관련되는 부분, 의무 공시라든지 뭐 자진 공시 이걸 통해서 나오는 어떤 계약 금액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어떤 형태의 그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분기에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나왔던 공급 계약이 3건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램시마, 아이비라든지 트룩시마 여기에서 이제 2322억 정도 되었고, 2분기 이제 공급 계약 대비해서 11%, 그리고 이제 작년 이제 직전 연도 3분기 공급 계약이 3,705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대비해 가지고는 한 37% 감소한 수치다. 이걸 가지고 이제 2분기도 이제 비율을 해서 좀 낮췄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의견은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는 낮춰버렸죠. 26만원대.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키움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28만원, 자,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연구원 같은 경우는 26만원으로 지금 이제 낮춰버렸죠. 자, 이런 부분들. 자,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은 동일한 어떤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한 4,052억, 영업이익은 1,496억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영업이익이 좀 더 빠지는 걸로 이제 신한 쪽에서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이제 비슷합니다. 요 영업이익률은 이제 키움보다는 좀 더 하이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재고 수준 관련되는 부분이 올 2분기 말 전체 헬스케어 재고 자산이 한 2조 초반대 정도 되는데요. 작년 이제 상반기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재고 수준이 지금 부담이 되어서 올해 2분기 말 램시마 SC의 어떤 재고가 한 6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램시마 SC가 매출이 한 368억, 올해 예상이 지금 한 900억대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램시마 SC 관련되는 매출이 상당폭 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 호혜민하고 뭐 거의 동일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레키로나를 사실은 1공장에서 대량 생산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계약들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레키로나의 어떤 선제적 생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던 부분들이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요런 어떤 영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존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제한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끄트머리에서는 이제 10월 달에 EMA 이제 정식 품목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11일부터 이제 10월 달 CHMP가 열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아젠다 등급이 되어서 이제 정식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뭐 공고 조치가 나올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거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정들은 뭐 빠르면은 이제 올해 4분기 지금이죠. 그러니까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키로나에 이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생산이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이 되어야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영향이 미칠 거라는 게 이제 정건사들의 어떤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출시 영향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주가 영향이, 미국 증시도 사실 지금 이렇거든요.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에 이제 머크 주가가 이렇게 갭이 뜨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 이후를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하향을 하고 있죠. 8월달 고점 이후에서 존슨앤존슨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제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엘라릴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죠. 리제르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이제 머크의 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이후에 시장에서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컸던 흐름들이 계속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추이 전망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좋게 봅니다. OP 마진도.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여전히 뭐 좋게 보는데, 그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 자체가 이제 고성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레키로나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매출에 반영되는 어떤 시기가 지금 계속 좀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하우스 뷰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좀 낮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체 치료제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여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자국의 이제 뭐 리제레론이라든지 LR 같은 경우는 자국의 어떤 수요도 충족하기에 지금 이제 빡빡한 상황이죠. 뭐 WH도 좀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글락스스미스클라인 관련되는 소트루비맘과 이제 공급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셀트리온의 유럽의 어떤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선제적인 어떤 흐름으로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유럽의 어떤 공급 계약이라든지 승인이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EMA에다가 이제 정식 품목 허가를 신청했건도 그동안에 이제 EMA가 롤링 뉴브를 하면서 셀트리온 제출했던 데이터가 정식 허가 절차에 신청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 회사 측에 이제 정식 품목 허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기대감은 이제 높아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 내에서 이제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는 항체 치료제 니즈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 씨가 그 6월 달에 이제 뭐 치료제로 선정으로 예비를 해놨고요. 이달에 뭐 결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EMA의 어떤 그 CHMP 회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는 어떤 비유에서는 레케로나가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하면 수천억, 많게는 뭐 조 단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락스스미스클라인의 소트루비맘 자체가 이 허가를 진행하는데 이제 선구매가 일정 부분 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소트루비맘과 양분할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도 시간상으로 이제 뭐 선제적인 어떤 구매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런 영향으로 좀 이제 부진하고, 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이제 공매도와 더불어서 극심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이 시간에도 지금 이제 2.36% 하락하면서 20만 7천원.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동안에 5월달부터의 어떤 박스권의 어떤 흐름들은 26만원 건 이하, 그 다음에 이제 28만원, 요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때 이제 빠졌을 때는 제가 20만원 자리가 열립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건데요. 이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26만원 건에서 이제 5월달부터 몇 달 동안에 이제 좀 저점 역할을 했다가 결국 30만원 건에서 못 치고 나가면서 이 9월달에 하락이 10월달까지 이어지면서 10월달에 급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장기 차트 흐름에서는 이 이제 20만원 이제 그 초반 뭐 이하 이런 라인들이 이제 중장기 라인에서의 어떤 이제 저점 구간은 맞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 라인에서는 이제 낙폭가대, 마치 이제 2018년, 2019년도에 뭐 20만원 이하에서 뭐 상당폭 이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이으면서 이제 작년도에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V자 형태가 이제 5월달에 가격 조정하고 나오지 않으면서 이 일종의 이제 뭐
조정을 보여주고 박스권 흐름을 하고 다시 또 박스권을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좀 내려갔던 흐름들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흐름으로 주가의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 하단 형태로 지금 내려가면서 이제 2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26만 원권이 이제 저항대로 바뀌는 어떤 차트상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답답한 흐름이 좀 펼쳐집니다. 그래서 장기 차트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2018년, 2019년도 형태하고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파이프라인이나 또 바이오 시밀러만 하다가 이제 바이오 신약 업체의 어떤 진화를 본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가격인데 이제 V자로 이제 진행되느냐 옆으로 이제 5월달 같이 행보로 해서 장기적으로 올라가느냐 요게 이제 시간적으로 또 이제 갈리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시간에라든지 최근에 어떤 공매도가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현물 부분에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개인도 오늘 이제 좀 팔았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최근보다는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이 보시게 되면 공매도 비율 자체가 이때 상당폭 올라갔죠. 매매에서. 그래서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이 이후에 이제 빠졌을 때 공매도의 어떤 영향들이라든지,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같이 팔면서 개인들도 오히려 조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위축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만원대 이하에서 단기로 이제 뭐 바로 이제 뭐 올라온다기보다는 저기서 어떤 10월 달에 유럽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바닥 확인들을 하면서 11월 이후에 이제 지주에서 이제 합병 이후에 본격화되는 이제 사업 자회사들 합병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가격으로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이제 20만 원이면 사실 뭐 고점 대비해 가지고 이제 반토막 이하로 이제 내려가는 어떤 흐름이잖아요. 자,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데자뷰하는 흐름들은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은 조금 이제 매력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닥 형성할 어떤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박스권의 어떤 흐름들이 요게 이제 매물로 좀 사실 바뀌기 때문에 빠르게 사실은 올라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이런 분위기를 본다면 가격이 추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에 다시 들어오는 이제 뭐 트랩의 형태들은 이미 이제 가격으로 보면 이제 거의 14, 15% 빠졌기 때문에 이탈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만원권 이하에서 이제 바닥 형성 과정을 장기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들은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시 또 이제 들어오는 어떤 구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을 조금 이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이 부분들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